있습니다. 자, 이 돈의 속성이 어떻게 목차가 되어 있냐면 1강부터 12강까지가 원래 초록색으로 된 돈의 속성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13강에는 이번에 200세에서 추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했고,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 책에는 없어요. 김승호 회장님께서 용어를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경제 용어를 몰라서 우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이렇게 돈을 못 벌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언뜻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책을 보고 그냥 덮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97개의 경제 용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았어요. 개념을 찾아가지고 그것까지 수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은 쉽게 해보세요. 시작. 시작은 쉽게. 시작은 시작 쉽게. 쉽게요. 마무리는 완벽하게 아이가 하도록. 이게 김송호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팔로우가 되어 있으니까 김송호 회장님 요 지금 원목 책 걸쳐 놓으니 걸쳐돼 있죠. 이거를 피드를 딱 올려 놓으셨는데 요 걸쳐대 이름을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걸쳐대 이렇게 했거든요. 책도 걸칠 수 있고 다른 것도 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걸쳐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밑에 댓글을 적고 나니까 저녁에 제가 이렇게 수건을 몇 개 빨래대에 널다가 이 빨래가 몇 개 없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건조대인데 여기가 저희 작은 서재가 있거든요. 서재에 있는 책을 막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걸면서 우리 딸한테 한번 걷어와 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걸쳐놨는데 우리 딸이 딱 들어오더니 엄마 이거 뭐야? 왜 책 젖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젖은 거 아니라 네 알바거리야.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딸이 막창집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창집에서 알바를 한 3주 정도 하다가 월급이 딱 들어왔는데 2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일했을 때는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힘들다고 시작했는데 막상 월급이 들어오니까 20만 원이니까 엄마 돈 벌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참에 제가 이 책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성원아, 이 책 한 권 걷어서 읽으면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괜찮네? 이게 우리 딸하고 이제 저하고 따로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자취를 해야 되니까, 저는 집에 있고 얘는 자취방에 있으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지식도 쌓고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일석삼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웃으면서 그냥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책을 걷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책, 어떤 하루, 이런 거를 읽고 3만 원을 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한두 권 읽었는데 이 책도 생각보다 우리가 어른이 읽어도 책 읽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이게 한 권 한 권 넘기게 10쪽 넘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도 읽어봤지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돈의 속성이 2월 2일부터 김승호 회장님 작년에 강의 들었던 거를 12강으로 해서 EBS 클래스 2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았어요. 그냥 한 꼭지 분량의 15분 정도의 강의였거든요. 15분 강의였는데 이게 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원한테 막 또 얘기를 했지. 성원아 이거 엄마가 예전에 미국 가서 배웠던 건데 엄마가 왜 이분을 이렇게 존경하는지 알게 될 거니까 니도 한번 들어볼래? 니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사투리로 썼죠. 그래서 딱 24시간 중에 15분만 투자해도 엄마가 10,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쉽게 콜 15분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한 개 더 냈어요. 15분만 들으면 10,000원인데 일단 네가 끝까지 보고 사진만 찍어주면 돼. 마지막 거. 뭐 보든 안 보든 이거는 아이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줄 정도로 피드백을 짧게 해주잖아? 그럼 엄마가 2만 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했을까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책도 정말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도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보면은 대표님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우리 아이한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톡이 이렇게 왔는데 저 그 톡 보고 진짜 코가 좀 찡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을 보냈냐면은 15번을 듣고 진짜 완벽하게 이 아이가 이해를 했구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을 딱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PPT라서 이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살의 경제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40 몇 살의 전경자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얘는 이렇게 이해했구나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PT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내용이 쫙 왔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돈은 인격체다." 이런 얘기예요. "돈은 인격체다." 해 보세요. 돈은 인격체다. 그래서 제가 돈은 이날 진짜 인격체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날 1강 숙제를 딱 받아본 순간 이걸로 책을 만들어 줘서 이 아이가 경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2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경제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20 살부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쉽겠다. 그래서 제가 1강 우리 딸의 숙제를 받아본 순간 이걸 책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전에는 그냥 PPT로 우리 딸하고 이렇게 한 거를 피드백을 한 것 정도만 강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다 보니까 저희 딸도 지금 존니 대표님 걸로 두 번째 책을 저하고 요거 간단한 거는 우리 책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듣고 짧게 압축해 놓은 거고 저희 딸이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압축해 놓은 거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있어요.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큰 돈이 사람을 돈이 부자로 만드는 게 부자로 아니고 만드는 것이 정말 아니고 작은 돈들을 정말 소중히 작은 다루고 돈들을 소중히 돈을 다루고 인격체로 돈을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부자문을 열 수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돈이 큰 부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큰 돈이 왔을 때 바로 나한테 있던가요? 어디 또 나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돈, 이 작은 돈에는 나의 태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아껴야지 큰 돈이 될 수 있고 정말 부자가 빨리 되려고 하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가 1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가장 늦게 한 5년 뒤 5년이라고 생각하면은 3년까지 빨리 당길 수가 있거든요. 이 태도만 바꾸면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은 여기다 적어 놨죠. 좋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가 그 돈에 맞게끔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 나이에 욕쓰지 않기, 뭐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변경하지 않는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돈의 인격체를 보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친구랑 약속을 함부로 하면은 나의 태도가 지금 내 생활 태도가 돈에 이렇게 비추어 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사소하게 막 욕쓰고 이런 태도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관리하는 그 태도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일장에 꼭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강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신랑이 월급 받아주는 거 이거는 규칙적인 돈이에요? 아니면 막 들어오는 돈이에요? 규칙적인 돈. 뭐 우리 신랑이 막 갑자기 뭐 하루에 막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씩 갖다 주는 분 있나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규칙적인 돈이 얼마나 좋냐면
갑자기 들어오는 3억이랑 300억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300억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300억을 이주희 원장님한테 막 줬어. 이 300억으로 뭐 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좋은데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자, 300만 원은 리스크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매월 들어오는 돈은 규칙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나는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라고 우리가 리스크를 제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는 돈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계획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을 살 수도 있고 하루순간에 내가 경제 용어를 몰라서 누구한테 날릴 수도 있고 이게 리스크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단한 돈은 규칙적으로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엄마, 나는 응급구조 대가 돼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사업을 해야 되면 난 돈을 못 벌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적인 돈으로 너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을 옮겨 놓으면 너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주식도 이것저것 보는 눈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이 주식이 좋다, 저 주식이 좋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책에 딱 나와 있어요. 이걸 하면은 잃지 않고 복리로 할 수 있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스승님이 이게 권해줬는데 우리 박선영 지사장님 아실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 대표님이 봐서 봤죠? 근데 배고 잘 뻔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재미있지 않으면 내가 경제를 진짜 모르겠다 해서 제가 책추남 TV 권해드렸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현명한 투자자, 잘 읽지 않는 책은 전문가들이 압축해 놓은 30분짜리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읽고 이렇게 읽으면 책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3번 정도를 읽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똑같네. 따라해보세요. 똑같네. 다 똑같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만의 해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의 해석으로 해석해도 돼요. 근데 요거를 듣고 따라해봐도 되겠다. 이 전문가들을. 그래서 따라한 게 맨 뒷장에 여기 13강에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건 조금 더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돈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50만 원 번다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5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매월 저축해야 되지가 아니라 주식을 사시면 돼요. 근데 어떤 주식을 사냐면 뒤에 나와요. 그거는 정경자 대표님이 딱 집어넣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부자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서도 나는 주식을 진짜 공부해서 주식을 보는 눈이 있어. 그러면 그 주식을 사시면 되시는데 규칙적으로 내가 모아둔 돈 요거는 주식 사고 요거는 뭐 하고 이건 생활비 하고 이건 내 돈으로 모아둔 돈으로 이런 주식을 사면은 리스크도 제어가 가능하겠죠. 잃어도 되는 돈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눈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3강 해보세요. 3강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되는 3가지 복권 당첨이 되던지 산성수를 받던지 사업을 하던지 그러나 노력 없이 얻은 일확천금의 돈은 성질이 나빠 부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사업을 하는 게 빠르지만 사업에도 2가지가 있다. 직접 사업을 시키던가 그리고 승객들이 보였다면 나보다 뛰어난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자,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예전에 난 엄마가 물려주는 돈이 있었으면 정말 부자가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텐데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딸한테 보통 엄마들이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은 자식한테 가장 뭘 해주고 싶어? 그러면 난 자식한테 10억 물려주고 싶어. 이런 말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 10억을 물려줬을 때 저 아이가 저 10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불릴 수 있을까? 끝까지 이걸 가지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경제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면 우리 조란희 사장님 가장 먼저 뭘 배워야 돼요? 영어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럼 가장 먼저 뭐 배워야 돼요? A, B, C, D. 그죠? 알파벳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금융 IQ가 높아지고 이게 우리가 존니 대표님이 항상 외치는 거 뭐예요? 금융 문맹.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딱 나열했을 때 돈이 필요하지 않은 일도 없어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게 강의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저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적어봤어요. 제가 50 넘고 60 넘어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 집이 한 채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믿겠나.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뺐어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김승호 회장님 빼기 돈은 뭐가 남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 천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승우. 김승호 남죠. 그럼 선한 영향력이 있는 김승호 회장님이 남겠죠. 근데 돈이 없다면 이분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저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켈리치 회장님 빼기 돈 해보세요. 뭐가 남아요? 그냥 켈리치 회장님이 남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저는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성원아, 김승호 회장님에서 돈 빼면 우리가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강의를 듣고 이분을 만나겠다고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 뭔가 기가 없잖아요. 뭔가 해답이 없잖아요.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은 이분을 진짜 신뢰할 수 있겠나? 모든 사람에게 다 빼봤어요. 그냥 좋은 여자 대표님은 그냥 동네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정경자 대표님 빼기 키즈스쿨. 그냥 키 작은 동네 아줌마예요. 자,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말에 힘이 있으려고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으려고 하면은 내 말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는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 돈을 한번 빼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남는지. 오지랖 남은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시끄러운 아줌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끄러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돈을 딱 넣으면은 말에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60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치를 전해주는 일을 할 때도 나한테 돈이 없으면 제 말에 힘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제 말에 힘이 있으려고 하면은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순간도 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이 많이 없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면 내가 지금 사는 거, 내가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당장 죽어도 후회 안 할 삶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글에 뭘 올렸나요? 딱 5분. 인스타 한번 보세요. 딱 5분을 적었거든요. 제가 그 딱 5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가진 건 없는 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 돼요. 오늘 해보세요. 오늘 1일이다. 일일이다. 일일이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거, 뭐 이렇게 복권 당첨 받는 거 이렇게 되게 많지만 복권 당첨이 되든지
아니면 유산상속을 받는 거는 돈의 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잃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작게 하시는 분, 크게 하시는 분이 다 있지만 사업하는 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26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는 매 순간이 정말 살얼음판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방심해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는 몰랐으니까 26년을 했는데 알게 된다면 나보다 조금 더 괜찮고 뛰어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이 어려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면 팔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견뎌보니까 뭘 알았냐면은 이 회사에서 주식은 떨어졌지만 시간이 만약에 5년 정도를 두게 되면은 이게 상승은 다 하잖아요. 다 올라가긴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든. 근데 여기서 배당을 주더라고요. 이 배당으로 철저하게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도 잃어봐야 되는데 오래 견디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방법이구나.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은 오래 못 가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0, 60 돼가지고 영어 수업을 몇 개를 해야지 지금 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고 생각하면은 지금 다른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주식이고 부동산인 거죠. 제가 45까지는 경제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루에 진짜 왜냐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둘이 키우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혼자 아이를 맡기고 아이를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26년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친정 오빠가 아프고 해서 제가 끄집어낸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존니 대표님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세 분은 내가 다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캐시플로우 하시는 대표님도 제가 만나봤고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를 만나러 갈 만큼 존니 대표님 한국에 있으니까 이분은 내가 강의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느꼈던 이 생생함을 우리 지사장님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제가 초빙을 했었고요. 김성호 회장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 이분은 숫기가 없어서 내성적이잖아요. 아줌마들 100명 놔두고 이렇게 중강의를 할 만큼 배포는 없겠다라는 걸 깨달아서 제가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이분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으면 만나러 가세요. 정경재 대표님 만나러 가도 됩니다. 이분들이 너무 장벽이 높잖아요. 저는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항상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성호 회장님은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러 간 거고 존니 대표님도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중간에 항상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오시면 되고 강의 들으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겪었던 것들을 안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을 하는 방법.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너가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 라고 자녀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마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4강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3강 때 제가 뭐 했냐면은 우리 딸이 이걸 딱 보면서 엄마 복리가 뭐야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래서 복리를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강민영 지사장님 좀 경제를 그나마 좀 아시니까 복리를 아이가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저는
약간 이제 집에 있는 교구 같은 걸 좀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 뭐 만약에 갑에 뭐 오갑이든 뭐든 한 조각이 있었어요. 네. 한 조각이 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조각이 더 반 4분의 1쪽을 주고 어, 4분의 1쪽을 주고 또 지나면은 거기에 있는 해당하는 또 4분의 2쪽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게 복리야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우리 딸이 20살인데 이 복리를 모르면 앞으로 투자를 해도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겠구나 엄마처럼. 그러면 잃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잃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안 돼요. 실패는 항상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럼 성원아 너가 1강, 2강 들었을 때는 2만 원씩 받았지? 근데 엄마가 3강부터는 1강부터 시작을 해서 복리로 용돈을 줄게. 근데 엄마는 너한테 12강을 한 달러 주는 거지만 이게 12년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1강씩 2만 원씩 받았으면 24만 원이 되는 거지. 12강을 받았을 때. 근데 엄마가 1강부터 복리로 줄게. 이 복리가 어떻게 되는지 쫙 적어줬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죠? 자, 그래서 1강은 2만 원 줬고요. 2강에는 그래서 더 줬어요. 2만 원에서 2천 원을 더 붙여서 2만 2천 원을 줬고요. 그 다음 3강 때는 2만 2천 원에서 2천 원에서 2만 4,200 원을 줬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12강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강에는 5만 7,06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원금은 2억 4천이야. 근데 네가 주식을 넣거나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가서 복리를 이용하면은 5억 7천도 되는 거야. 근데 5억 7천만 되겠어? 이 시간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6억이 되고 10억도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복리를 그래서 와닿진 않았겠죠? 아이가 12강을 딱 숙제를 끝내고 저한테 5만 7,060원을 딱 받는 순간 엄마 13강부터도 이렇게 주면 안 돼? 그 내가 안 돼. 다시 2만 원부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민은 지사장님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교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살부터는 돈으로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하려고 하면 네가 중간에 7강에서 멈추면 이 뒤에 거를 불릴 수 있어 없어? 그럼 아이가 바로 답이 나와요. 아 엄마 이거는 찾을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서 배당을 받으면 나중에 이것도 받던 거지만 배당도 계속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주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이한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3강 숙제를 했더니 아이가 이제 묻더라고요.